안세영 작심 폭로 이유 있었다. 안세영 선수 이번 이 파리 올림픽에서 정말 16년 만에 귀한 금을 땄죠. 근데 이 금을 딴 즐거운 날, 이 경사인 날 오히려 작심 폭로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었고 다시 한번 경신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약간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좀 국제대회 이제 이런 어떤 글로벌한 이런 기준에 우리 배드민턴 협회도 좀 같이 따라오면 좋겠다. 부당함이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에 문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죠. 그리고 진상 파악에 중간 브리핑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실까요? 2023년은 회장과 배드민턴 협회 내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이 주도하였습니다. 대회 물품을 후원사에서 수의 계약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추가로 후원사로부터 물품을 받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구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지역 배드민턴 협회로 이미 배분되었습니다. 그중 약 3분의 1이 회장과 동위원장의 지역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협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아울러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후원 물품을 받아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배드민턴 협회에 이거를 줬다, 배분을 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마지막 말이 그랬죠. 배임, 횡령 가능성도 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이건 이렇게 되면 이제 범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문체부는 사실 사법당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를 하는 기관이고 그 감사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 행위가 드러났으면은 네. 당연히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그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법당국에서 거기에 그 말하자면 죄목에 걸맞는 또 이제 소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 배드민턴 협회가 전혀 국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열망, 부흥, 그다음에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 수가 한 300여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등록 선수가 2,438명이고 동호인은 19,900명으로 나와 있대요. 전혀 현상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협회에 있는 분들은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라는 이렇게 대중에게 네. 배드민턴을 보급하고 이것이 다시 국내 체육 엘리트로 순환된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협회가 좀 배불릴 수 있는 건가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신발 바꿔달라 해도 안 돼. 그건 후원사가 요구하니까 우리 협회가 다 받을 거예요. 그거 안 되고 선수들이 받아야 될 후원사가 돈을 주는 돈을 협회가 받아서 우리가 나눠줄게 하고 나눠주지도 않고 자 이렇게 되면은 협회하고 선수하고 뒤바뀐 거 아닙니까? 협회는 선수단을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선수들이 세계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협회의 목적인데 그렇죠. 협회가 모든 것을 배불리고 자신의 자산 증식을 위한 이게 무슨 영리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뒤바뀐 게 결국 오늘날에 이런 큰 비극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드민턴 협회가 기득권에 휩싸여서 그 안에서만 오히려 선수 위에 군림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저희 기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기사 뒤에 후원금 얘기도 지금 나와요. 저희가 아까 들은 얘기는 후원금까지 사실 아니었습니다. 후원 용품을 자신이 임의로 다른 지역에 좀 줬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후원금 규정은 없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도 직접 문체부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과거에는 배드민턴 협회가 받은 후원사 후원금의 20%, 약 72만 불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2021년 6월 이 배분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선수들은
최근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후원사로부터 직접 개인 보너스를 받았으나 현재는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후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 배드민턴 협회가 원래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금의 20%는 선수들한테 주도록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21년 6월에 정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분한 선수들한테 20% 주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됐다. 근데 문제는 삭제가 되는데 이거를 선수단은 모르고 있었더라. 이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서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게 조항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경호 위원님, 이렇게 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보너스가 없어졌어?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구나라고 되짚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저께 문체부의 저 발표를 보면서 네. 아니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야? 왜? 대한체육회 그리고 산하 각 종목별 협회 재정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4,200억 원이요. 1년에. 1년에 4,200억의 돈이 예산이 건네지는데 세금이 건네지는데 세금을 통해서 모아진 돈이 건네지는데 문체부가 그거 하나 들여다보지 않나요? 만약에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저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배드민턴 협회의 저런 내부의 문제점을 문체부는 들여다보지 않나요? 감사 안 하나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배드민턴 협회에 지원한 금액이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요. 그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아닙니까? 세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가를 짚어봐야죠.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협회에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 비슷하게 아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큰 기업이 주된 후원을 맡아서 자기들이 오히려 없는 돈을 끌어다가 쓰는 데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생활체육협회하고 합쳐져서 엘리트 스포츠 키우는 협회들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냥 바람결에 들리잖아요. 그걸 안세영 선수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는 차제에 이 조금 더 얘기가 나가면요. 성악설, 성선설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선한 의지에만 맡겨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걸로 생각하고 기회 될 때마다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건지. 그러나 배드민턴 협회를 놓고 보면 후자의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조사를 해서 뭔가 곪고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하고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건 좋은데 만시지탄인데 이게 사실 그럼 그동안 골물 동안에는 문체부는 뭐 했느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만 곪고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막 올라와요. 다른 협회도 비리 나오는 거 아닐까요? 배드민턴만 그럴까요? 다른 곳은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협회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그걸 서포트하는 기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중간에서 딱 있으면서 후원사로부터는 후원도 받고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재정을 또 받아가지고 그거를 오로지 선수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 것들을 이 협회 임원들이 나눠갖고 오히려 선수들로 가야 될 것들을 중간에서 다 자기 지역에 또 갖다 주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공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께서는 결국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잘 지원해 주길 바라지만 중간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화를 안 낼 국민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안세영 이 선수가 주로 얘기했었던 것은 신발하고 라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발하고 라켓도 결국엔 후원사
이 협찬된 제품을 무조건 사용한다라고 하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 같은 것들도 배드민턴 협회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바로잡히지 않았지? 아마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고 작심 발언을 했듯이 내가 금메달 딸 때까지 기다렸고 이 시간까지 기다려서 이거를 작심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진짜로 실제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됐을 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그동안 후원사로부터 20% 선수들에게 가야 될 그런 돈도 네. 그 규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그냥 됐던 거 아닙니까? 아마도 많은 협회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차제에 실제로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냥 그때그때 일 터지면 검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보고될 수 있고 국민들도 혹은 적어도 돈을 주는 협회나 이 문체부나 이런 데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포인트만 현미경 들고 지켜볼 게 아니라 아예 전반적인 투명한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 이게 배드민턴 협회만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협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수사 들어가겠죠. 네, 수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기사 볼까요? 배드민턴 국대 선발 방식 손본다. 협회엔 벌금 100억 가능성도. 네. 협회는 벌금을 100억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이 국장은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기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00억 원이 넘는 벌금이 협회에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재준 의원님, 이게 100억이 넘는 벌금이 협회에 부과가 되면 협회 돈으로 또 이거를 열심히 또 돈 끌어 모아서 내야 되는 건데 협회 돈이 거기로 가면 선수들은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협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이 뭐 출자해서 낸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엔 세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또 세금을 갖다 벌금으로 내는 이런 지금 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체육회에다가 수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선수들을 위한 거겠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을 쭉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까 선수들한테 같은 경우는 후원금의 뭐 20%를 원래 주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21년도에 또 이제 뭐 삭제가 됐다라든지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떤 업체나 기업들의 후원을 받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보든지 간에 선수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작 보니까 이거에 대한 후원금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임원들 같은 경우는 보수가 없습니다. 이 체육회 이제 임원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마케팅 조약 같은 거를 이제 또 우회를 해가지고 또 이제 수천만 원씩 받아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체육회라고 하는 게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좀 의문을 갖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해결하고 미리 좀 예방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대정부 질의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까 이제 계속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런 어떤 그 썩을 수 있는 부분들, 고여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뭔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은 정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재준 위원님,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의원들 다른 거 말고 이런 부분을 곰고 있는 데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저희 여기 기사에 보면 배드민턴 국대 선발 방식 손본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와 있죠. 저희가 지금 뭐 후원 용품,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 방식도 손본다라는 겁니다. 왜? 안세영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이거 복식팀 짜는데도 좀 문제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손을 본다.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이 얘기도 했었죠.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 못 뛰는 거 선수한테 야박하지 않습니까? 협회는 모든 걸 다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대회에 국가대표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체부에서 들여다봤다고 해요. 들어보시죠. 현재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최소 5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27세인 경우에만 세계 배드민턴 연맹 승인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합니다.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배드민턴만 국가대표가 아니면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라는 지금 그런 설명인 거죠. 문체부의 설명. 네. 제목을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예요. 안세영 외침 통했다. 배드민턴 비국대 출전 제한 폐지 추진. 네. 안세영 선수 금 따고 얘기했었던 작심 발언 이번에 통했다. 안세영 작심 발언 이후 한 달간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한 문체부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회가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하는 건 선수들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고, 안세영이 지적했던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지도자에 대한 복종 강요 규정은 즉각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외에 문체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협회 임원의 비위입니다. 문체부는 김택규 회장과 임원들이 추가로 받은 후원품을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한 사실을 확인해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그 횡령 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수의 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일부 임원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 기자, 결국 문체부가 안세영 선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죠.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안세영 선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약간 그런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파리 작심 발언 한 달 만에 문체부가 응답하면서 선수가 원했던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게 여러 가지 있던데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도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네, 안 선수는 협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건 선수에게 너무 야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현재 협회 규정상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는 국가대표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또 일정 나이를 넘어야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문체부는 다른 종목엔 이런 경우가 없고 또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도 규정이 바뀌길 희망한다며 폐지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종목은 아니었었군요.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비에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네, 장비 문제에선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경기력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돈입니다. 흥미롭습니다. 경기력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협회는 유니폼부터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이나 신발까지도 후원사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안 선수가 해당 후원사의 경기화 착용이 불편하다며 다른 회사 신발을 신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네네. 문체부는 경기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선수들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건 기본인 것 같고 돈 문제는 뭡니까? 네, 선수 개인 스폰서 이야기입니다. 아. 세계 배드민턴 연맹 규정상 선수는 유니폼에 5개의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는데요. 현재 협회는 선수 개인의 후원사 로고 노출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배드민턴만으로도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누리고 싶다던 안 선수의 뜻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던 그 규정은 어떻습니까? 네, 협회는 선수에게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대보다도 심하다는 지적과 함께 말 안 듣는 골칫거리 안세영을 겨냥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요. 네. 문체부는 체육계에서 사장된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 남은 과제가 또 있습니까? 네, 사실 협회와 안 선수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지점이죠. 선수 부상 관리 내용이 빠졌는데요. 네, 문체부는 현재 48명의 국가대표 선수단 중 22명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다른 선수들의 목소리까지 들은 뒤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었던 소위 페이백 관련입니다. 현재 2024년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 중이며
지역에 배분된 용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지역 배드민턴 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도 지역 배분 물품의 조사 협조 요청도 한 상황입니다.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관련입니다.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가 먼저 얘기를 했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문체부가 들여다본 거죠. 배드민턴 협회.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한 겁니다. 자, 이 얘기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내용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 안세영 선수의 폭로가 맞았던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문체부 발표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던 선수로서의 권리, 대표적으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의 공정성 문제, 또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배드민턴 선수 실업연맹 신인 선수 연봉의 상한제와 지나치게 이 협회 쪽에 유리하게 되는 계약 기간, 그리고 대표 선수의 이 개인적인 후원 문제 등에 관해서 자, 문체부가 문제가 있으니까 규정을 대부분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를 넘어서 배드민턴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보조금 집행 사업에서 일부 임원의 비리가 드러난 정황을 공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배드민턴 협회의 김태규 회장은 횡령과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부가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배드민턴 협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김태규 회장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페이백, 후원금 페이백 규정을, 이 계약을 협회 직원들 몰래 맺어서 후원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후원을 받았고 이거를 임의로 배분했다라는 이 혐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40여 명의 임원들이 이제 그동안 후원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임원들에게 회의 수당과 여비로 무려 이 3억 3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 관심의 초점은 과연 이런 문제가 배드민턴 협회에 국한됐을까라는 의문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는 배드민턴 이외에 다른 스포츠 단체도 유사할 거라고 전제하고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체부의 발표 내용 중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 그냥 공식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도 국제대회에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 추진하겠다. 그리고 개인 후원과 관련해서 뭐 운동화 같은 것도 사실 후원 업체만 쓰게 하라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오늘 얘기가 지적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안세영 선수의 희망이 좀 관철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될 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체부가 이번 이 배드민턴 협회 조사 내용을 발표한 거를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중간 브리핑인데요. 최종 결과는 이 9월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체부의 조사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고 디테일과 이 해외 사례까지 비교하면서 아주 공들여가지고 엄밀하게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적인 후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일본,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신발 및 라켓에 대한 권리는 선수 소유임을 명시한다. 중국만이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용품 사용을 강제한다. 이렇게 해외 사례까지 자세하게 다 조사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 배드민턴 협회 규정에 협회가 받는 후원금의 20%는 선수들에게 배분한다는 규정이 존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규정을 2021년에 삭제를 한 겁니다. 이 삭제하면서 선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까지 배드민턴 협회가 아주 구체적으로 협회 운영의 문제점 또 이 난맥상을 조사해서 중간 발표했습니다.